2013년 핫키워드 협동조합.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 말까지 인가된 협동조합 수만 226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점 사업이라는 의견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 출발선에 선 협동조합.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진행을 맡은 유창선입니다. 이슈인 서울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밀착, 심층 취재해서 그 정보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뤄질 겁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협동조합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취재 기자들과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먼저 배태우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유철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협동조합 오늘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협동조합 하면은 떠오르는 게, 축협, 농협, 수협, 이 얘기들은 이제 떠오르는데, 막상 협동조합이 뭐냐 설명하려면은 좀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네. 배 기자가 먼저 협동조합이라는 게 뭔지 좀 한번 시청자들께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그 기존의 소비자나 또 소상공인, 그 소규모 생산자, 이른바 경제 주체들이 직접 스스로 출자금을 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 회사랑은 이 부분이 좀 다른데요. 국제협동조합 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경제나 사회, 문화적인 그 공동의 필요나 요구를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만든 인적 결합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는데요. 좀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합원이 구성원이자 또 주인인 그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어려울 거라고 그러셨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조금 어렵기는 어렵네요. 네. 예, 아무래도 좀 개념보다는 네. 실제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이런 네. 거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 시민분들께는 주식회사는 상당히 낯익은 이제 용어일 텐데요. 그 주식회사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일반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그 조합의 구성원들, 그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운영 방식에서 그 주식회사는 누가 더 많이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영향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량이 많은 그 주주가 더 큰 영향력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서 협동조합은 그 출자금을 누가 더 많이 냈는가 혹은 적게 냈는가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소유 방식이나 특징에 있어서도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다소 차이가 있고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조합원 5명만 모이면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이란 것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배 기자 얘기 들으니까 협동조합도 당연히 이제 수익을 추구하기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합원들이 뜻을 같이 해서 네. 이를테면 같이 소유하는 네. 그런 이제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 그동안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 사회적 기업하고는 협동조합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설립됐다고 보면 협동조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자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긴 하고요. 또 이제 그 혜택 같은 부분도 좀 많이 다른데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이제 세제에 대한 할인,
그 혜택을 또 받았고요. 또 인건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협동조합 같은 부분은 협동조합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배제됐다는 점이 어떤 현실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런 차이 알 것 같네요. 그런데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예, 거기까지만 일단 이제 듣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협동조합이 이렇게 뜨는 게 설립 조건이 완화된 게 그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협동조합 만드는 게 좀 쉬워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신일철 기자가 취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그 왜 협동조합인가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요즘 많이 이제 협동조합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협동조합을 고민한 이유가 이제 소비자의 신뢰 또 일자리 이 두 가지의 접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그 움직임들 역시 다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 조합원들의 뜻이 맞으면 또 오랜 기간 사람 중심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 협동조합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지난 1986년 설립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 급속도로 성장해 지금은 조합원 35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유기농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과연 성장 비결은 무엇인지 협동조합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곳에선 식료품을 비롯해 휴지와 베개 등 일반 공산품까지 930여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시중 가격보다 비싸지만 파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관 상태도 벌써 틀리고 냉장고에 넣어놔도 시중에서 산 거는 오래 가는데 여기서 그냥 금방 부패돼. 물건을 사는 사람도 물건을 생산한 사람도 모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간의 직거래 방식과 엄격한 규약은 믿음의 바탕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로 만들어진 유통망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매장 한 곳의 월 평균 매출은 2억 4천만 원. 전국에 154개의 매장이 있고 지난해 총 2,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 1986년 조합원 400세대로 시작했던 조합은 현재 소비자 조합원 35만 세대, 생산자 조합원 2,000세대가 가입했으며 모두 1,4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안정된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하고 소비자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생산자 조합원은 소비자 조합원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조합원님은 또 생산자 조합원님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서로 상호 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와 일자리라는 이유 때문에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뜻이 맞으면 오랜 기간 사람 중심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협동조합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협동조합의 성장 잠재력은 다양한 분야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영세업체의 광고를 만들어주는 광고 제작사입니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광고를 만드는 광고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광고주를 선정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광고업계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광고의 선정이나 제작에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광고가 조합원들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만들지 못했던 사회적, 광고적 약자였던 사람들의 광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공익 광고를 저희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에 노하우와 기술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진하는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등록된 1호 협동조합, 대리기사 100여 명이 만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입니다. 대리운전을 할 때마다 업체에 지불하는 20%가량의 콜 수수료와 대리운전자 산재보험 보장 등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수수료 20%를 한 거 25%로 올리겠다, 30%를 올리겠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갖고 통과하고 그냥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항의하면은 너 없어도 돼. 대리기사 많아. 그만둬. 그 어려운
진짜 최바닥에서 할 거 없어서 대리기사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잘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항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조직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네, 앞에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 그 유기농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만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팔리고, 일단 생산자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그 물건을 소비해준다는 그런 의리 같은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이 서울시의 그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찾는 여러 가지 단체, 조직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이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가지고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인 지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좀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줘 보세요. 예. 일단 지난주에 그 서울시가 이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했거든요. 가장 큰 틀로 보면은 이제 교육과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 두 가지의 이제 큰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10년 내 8,000개까지 조합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역 내 총 생산 5%, 경제 규모 14조 3,700억 원까지 꾸준히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시민 누구나 조합에 가입하고 협동조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에겐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교육을, 또 조합원과 협동조합 임직원에겐 임원의 책임, 조직 활동, 노하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법 제도부터 설립 신고 서류 작성법까지 협동조합 전 분야에 대한 창업 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반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 4대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농협, 수협 등 대형 금융권 협동조합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업종별 연합회를 만들어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공동육아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을 보장하는 공공위탁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VCR 보니까는 네. 서울시도 이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가지고 참 다양한 대책들을 많이 연구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저리 대출도 해주고 뭐 지원금도 주고 물론 심사해서 이제 하겠지만은, 그런데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애를 썼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면은 그게 다 서울시에서 나온 돈인데 그 재원 그 구멍 뻥 뚫리거나 문제 없을까요? 네, 일단은 그 서울시의 올해 그 사회 투자 기금이 500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 협동조합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중소기업을 돕는 자금인데 그 부분의 일부도 이 협동조합을 위해서 좀 투입을 하겠다. 일단은 그렇게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다 이제 시민들 세금 낸 그 예산 가지고 이제 투여를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 선정 같은 건 좀 꼼꼼히 좀 예, 예.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순 시장도 나와서 뭐 직접 설명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기대가 굉장히 이제 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장밋빛 기대. 잘 됐을 때 이런 그런 이제 청사진 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제 계획 잡고 그러는 건데, 반응들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등 떠밀려서 협동조합 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해서 이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는 원치 않는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보셨지만 대리운전 협동조합도 물론 사회적 약자이고 네. 권익을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몇몇이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그 부수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 대리운전자들이 참여를 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들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배 기자, 예. 이 협동조합 사실 뭐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시도들 또 시행착오들이 있게 될 텐데,
앞길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덜컥 만든다고 해서 성공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취재해 보니까 뭐 어떤 내용들이 잡히던가요? 예, 먼저 이 협동조합이 뭔가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서민들 살아가기 팍팍하다. 또 이제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 하다 보니까 그 협동조합이 어떤 지역과 또 서민들의 새로운 경제 대안의 모델로 떠오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말에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마련되면서 협동조합 설립 자체가 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게 쉽지만은,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협동조합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의 한 목소리,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실제로 이제 돈을 만드는 거죠. 출자금을 모으는 것, 재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또 실제로 협동조합이 설립됐을 때 그 민주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VCR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의 한 IT 벤처 회사입니다. 수명이 짧은 IT 업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곳은 지난해부터 회사 개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인 현 사업체를 해산시키고 사원 협동조합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미 추진위원회를 두고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금융권과의 문제, 과연 대출이 원만히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는 이제 그 금융이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금융 차입이나 또는 또 금융에 대한 지원들이 비교적 원활한 편이거든요. 원활한데 협동조합은 지금 이제 작년에 시작한 내용이어서 사실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협동조합 자체를 잘 모릅니다. 협동조합의 특징 중 하나는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조합원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인 의식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투자나 임대업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은 어렵습니다.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빠른 시장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업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위험도가 매우 큰 사업,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미.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모두 51곳. 하지만 이 중 38곳, 10곳 중 6곳은 설립 동의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출자금 역시 1,0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절반도 넘습니다. 심지어 출자금 5만 원짜리 상조조합, 50만 원짜리 이사 전문 조합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금만 생겨도 존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이타심이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 협동조합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예, 먼저 금융권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시중 일반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금융권이라고 하는 곳들은 오늘 현재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상품을, 협동조합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어떤 법인들, 회사들의 대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고 또 이제 그만큼의 규제가,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자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나왔던 얘기인데 협동조합의 사실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조합원 구성원들이 어떤 수평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의미로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일반 회사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협동조합의 핵심은 그 조합원들의 어떤 단결된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 구조들, 그런 마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의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만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좀 조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들, 일반 회사들에 비해서 그런 취약점도 가지고 있는 게 좀 그 협동조합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취재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많은 도움 얻으셨을 텐데, 앞으로 협동조합 뭐 성공 사례 같은 거 취재 나중에 더 되면은 그때 다시 나오셔가지고 좀 소개도 좀 해주고 좀 그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이슈가 되는 뉴스를 저희 프로그램 SNS에 올려두면은 그곳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시고 그 의견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권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정작 자신들의 물품 구매에는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뉴스였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떠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조례안에 자치구 물품 구매를 전통시장에서 우선하도록 고치면 되지 않겠나요?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지자체의 처지도 이해가 갑니다. 신용카드 사용하기도 어렵고 영수증 발급도 안 되는 곳도 아직 많으니까요.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정부도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실천이 중요하지요.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공무원들 자기 편하다고 대형마트라니 하는 따끔한 의견 있었습니다. 이렇게 SNS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랄한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길이 꼭 먼 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생각들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요금이 남부 구간에 비해서 최대 3배가량이나 비싼데 요금 조정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서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똑같은 길인데 남부 구간은 아스팔트고 북부 구간은 금가루 뿌려 놓았냐? 요금 조정해야 합니다. 아주 단호한 얘기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약 실패와 예측 실패를 주민에게 부담 지우는 공무원들의 작태이지요. 자기 사업이면 그렇게 하겠는지 물어보세요.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간 요금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차별이라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취재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